자, 오늘 강의는요, 부등식 그때 했던 거 뒤부터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부등식의 풀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해보죠. x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지금 1차 부등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x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a-1의 x 그리고 1은 이쪽으로 이항해서 a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변을 a-1로 나눌 거거든요. 그때 이 a-1이 양수냐 아니면은 음수냐 아니면 0이냐에 따라서 이 부등호의 방향이 결정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무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구간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a-1이 0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a가 1보다 크다. 그리고 이걸 풀면 양변을 이거로 나눠주면 x는 a-1에 a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x는 이거 약분하니까 a 플러스 1이다. 이런 해가 하나 나옵니다.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았죠. 두 번째는 a-1이 음수다. a가 1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어요. 자, 이때에 양변을 a-1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a-1에 a제곱 마이너스 1, a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a가 1일 수도 있습니다. a가 1이면 이게 0이잖아요. 따라서 좌변이 0이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죠. 0이 0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풀자 하는 게 첫 번째 스타일이었고요. 두 번째 스타일에서는 이거의 해가 이거다. 자, 이쪽도 넘어가 보죠. a제곱 마이너스 9의 x 그리고 a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풀었는데 양변을 이걸로 나누고 싶거든요. 근데 이 방향을 결정을 못했는데 해가 x는 2보다 크다라고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를 구하는 건데 답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a가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려면 a가 어떻게 되겠니?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결과를 보고 과정을 껴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봤을 때 이걸로 양변을 나눴고 그 다음에 부등호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보는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나눕시다. 나눴더니 x 방향이 바뀌고 a-3 a제곱 마이너스 9 그래서 이쪽이 인수분해 돼서 약분되니까 a 플러스 3분의 1이 된 거죠. 이게 최종 결과인데 그게 이거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플러스 3분의 1이 2가 되었다. 여기서 a 값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 a 값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랑 자리를 바꾸니까 2분의 1은 a 플러스 3이고 3이 이쪽으로 가니까 a는 2분의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죠. 마이너스 2분의 5는 여기다 넣어도 0보다 작죠. 해가 이렇게 찾았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준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두 번째 유형에서는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했을 때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이 부등식들은요. 위에 거 아래 거 이게 1차든 2차든 방법이 똑같아요. 그냥 위에 거 한번 풀고요. 그래서 그거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고 밑에 것도 풀어서 그것을 동일한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연립부등식의 해입니다. 따라서 그냥 한 번 풀 거 따로따로 두 번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위에 거 풀면 2x-6, 3x-1 이렇게 돼서 x 1로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5 여기다 그려볼까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경계선 안 들어가고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밑에 거를 해주면 6x 더하기 3 10-x x가 1로 가서 7x고 3이 1로 가서 7이고 양변을 7로 나누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겹치는 데가 여기죠. 답이 이걸로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애들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따로따로 풀면 된다고 그랬죠? 기억을 먼저 풀어봅시다. 3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죠. 2x가 1로 가니까 5x 마이너스 4를 이항해서 10 양변을 5로 나누고 부등식 그대로 2 자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니은을 풀어볼게요. 니은을 풀어보니까 양변에 6을 곱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3x 더하기 6 부등호 그대로 10 더하기 x 이렇게 해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분수의 모양을 바꿔놓아야 분수가 아니죠. 이제 분모가 없죠. x가 1로 갑니다. 2x 6이 1로 가니까 4 양변을 2로 나누니까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렇게 겹치네요.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흰 부분과 노란 부분이 겹치는 거는 딱 x는 2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답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도 풀어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유형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두 개씩 풀어보자고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먼저 요거와 요거를 풀어봅니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5 4x 플러스 3 2x를 1로 이항시켜서 결과가 2x 마이너스 1인데 3이 가서 마이너스 4 양변을 2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자 여기다가 그려주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경계선 안 들어갔죠. 두 번째 거 이쪽과 이쪽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고 요 두 개요. 4x 더하기 3 그리고 5x 마이너스 5 더하기 6이죠. 4x를 이항시켰어요. x가 되죠. 플러스 1인데 이항하니까 2가 되죠.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따라서 두 개가 겹치는 데가 여기죠.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최종 결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제죠. 다섯 번째 예제는 연립부등식을 풀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연립부등식은 따로따로 풀어서 겹치게 해야겠죠. 자 이쪽부터 밑에 거부터 합시다. 여기는 a가 있어서 좀 귀찮으니까 확실한 거부터. 자 2x가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x 마이너스 1이 1로 가서 마이너스 4 이쪽에 그리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계산이 완벽하게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a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4x고 이쪽은 이렇게 되고 양변을 4로 나누니까 부등호는 안 바뀌고 이렇게 돼서 이 숫자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 숫자가 뭐 결과가 5냐 6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얘를 모르죠. 하지만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답은 어떻게 나왔냐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공통 부분이 된 겁니다. 따라서 얘가 바로 이 부분이 이걸 보고 3이라고 추측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따라서 여기를 풀어줘요. 이제 그러면 양변에 4 곱하니까 a 더하기 2가 10이고 a는 10입니다. 이렇게 푼 겁니다. 자 이런 유형 잘 기억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유형을 또 풀어보죠. 자, 이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는 거예요. 자, 해를 갖지 않는 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로따로 그렸을 때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면 동시에 두 개를
겹치게 그려지는 범위가 안 생기잖아요. 이럴 때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과연 그렇게 되는지 밑에 거부터 먼저 풀어주니까 x가 1로 가죠. 2x 마이너스 7을 넘겨서 8 2로 나누고 4 이쪽에다 그리면 x는 4보다 크다가 됩니다. 위에 거를 계산해 주면 5x가 1로 갑시다. 그러면 3x 2가 1로 가니까 a 더하기 2 양변에 3으로 나눠주니까 자 x는 이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대충 이쯤에 있다고 합시다.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이런 모양이 되면 둘이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해를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인다 라는 것까지 알았죠. 단 요 점이 요 4를 넘어가면 큰일 나죠. 어디까지 가능해요? 4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점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4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든지 4와 똑같든지 해도 여기는 경계선이 안 들어가고 여기는 들어갔으니까 동시에 두 개가 만족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해를 갖지 않아요. 그런데 요 점이 4보다 오른쪽에 꽂히면 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이 4보다 작든지 같든지 하게 되면 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찾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를 푸는 거지. 일단 양변에 3을 곱하고 그때도 부등호는 그대로니까 2를 이쪽으로 이항해도 부등호는 그대로니까 a의 범위가 나왔어요.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풀자는 내용이 유형 6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7번의 문제도 우리가 풀어보는 겁니다. 자, 7번 문제를 지금 해보는데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풀 거냐? 수직선을 그려요. 절대값 안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을 기준으로 해요. 그게 4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둘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구간을. 그러면 첫 번째 x가 4보다 작다. 두 번째는 x가 4보다 크다. x가 4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x가 4다는 것은 둘 중에 겹치지만 않게 아무 때나 등호를 넣습니다.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어도 되죠. 그리고 이렇게 풀어봅시다. 그럼 이제 이쪽 범위잖아요. 거기서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풉니다. 자, 이걸 쭉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 2x 더하기 1 마이너스 x가 넘어가서 3x 1이 넘어가서 3 양변에 3으로 나누니까 x는 1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 1이 있고 1보다 크다. 그리고 더 이상 안 갑니다. 4에서 끊겨야죠. 이만큼이 첫 번째 유형의 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범위에서는요. 얘가 플러스를 붙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2x 더하기 1이죠. 자, 얘가 1로 넘어가서 x고 마이너스 5죠.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얘를 풀었으니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5가 이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다인데 그거랑 여기 하고 겹치는 부분이 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4 들어가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구간과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이게 x는 이렇게 되든지 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이 노란 부분과 빨간 부분을 합쳐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1부터 쭉 가는 거겠죠? 여기가 메꿔지죠. 방금 전에 여기 빨간 부분은 4가 들어갔었어요. 따라서 이 노란 부분과 빨간 부분을 합치면 쭉 1부터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이 x는 1보다 크다로 끝납니다. 자, 절대값이 있는 애들 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이것도 수직선을 그리고 절대값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구간이 어떻게 나눠질까요?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귀찮겠지만 세 번 풀어야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x가 1보다 크다인데 요거 등호는요. 겹치지 않게 아무데나 넣어도 됩니다. 가운데다 몰아넣었어요. 자, 이렇게 풀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쪽도 음수고 이쪽도 음수니까 이렇게 풉시다. 자,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거는 두 개가 곱해져서 마이너스로 보고 가로를 풀어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4다. 마이너스 2x가 4다.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부등호가 이때 바뀌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와 첫 번째 구간의 공통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공통 부분 겹치는 거, 이 세 덩어리는 합치는 거. x가 이렇게 되든지 또는 이렇게 되든지 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니까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죠. 왜? 1보다 작으니까요. 따라서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의 x 플러스 1 요걸 푸는 겁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1 4 2는 4보다 크다. 이거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 구간에 해는 없습니다. 해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 둘 다 플러스죠.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이 4 2x 하고 이렇게 되겠죠. 2로 나눠주니까 부등호 안 바뀌어서 2보다 크다. 겹치는 데가 여기죠. 요거 노란 부분 두 개가 합쳐집니다. 따라서 이게 답입니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가 2번의 답입니다. 그러므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절대값이 있으면 구간을 나눠서 여러 번 풀어주면 끝나요. 절대값이 있다고 놀라지 말고 앞으로 이 방법을 계속 쓰십시오. 그 다음에 자, 이제 활용이 나왔네요. 8번째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한 의자에 7명씩 앉으면 4명이 못 앉고 9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 남는다. 의자가 1개 남는다가 큰 힌트가 될 겁니다. 일단은 의자의 최대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의자가 몇 개인지 모르죠. 의자가 X개 있다고 하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 둘 이렇게 의자가 X개 있습니다. 근데 한 의자에 7명이 앉았어요. 그럼 여기까지 7명이 꽉 채워서 앉고 4명이 서 있네요. 그러면 학생 수는 이제 첫 번째 학생 수를 구하는 식이 나오는데 의자가 X개라고 내가 가정을 했으니까요. 7X만큼이 학생이 앉고 서 있는 학생이 4명이니까 이렇게 하면 학생 수가 되죠. 근데 똑같은 학생 수인데 이번에는 의자마다 9명씩 학생을 앉힌 거예요. 그랬더니 의자가 하나 남습니다. 자, 의자가 하나 남는다는 표현은요. 어디가 되냐면 여기 바로 여기는 아무도 안 앉았어요. 바로 앞에 있는 의자가 내용의 핵심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확실히 9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 명이 앉아도 그리고 6명이 남아도 의자는 1개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1개 남았다는 표현은 한 명도 안 앉은 의자가 1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이 의자는 1명 이상 앉아야 돼요. 1명이 앉을 수도 있고 9명 다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 겁니다. 대신에 0은 아니죠. 여기가 1명에서 9명 사이가 앉게 되는 상황이야. 바로 이거 의자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확실히 앉았죠. 이 의자가 몇 개야? x 빼기 2개의 의자죠. 그러니까 9 곱하기 x-2 그리고 더하기 여기에 앉은 학생은 1명에서 9명까지 그래야 이쪽과 완벽히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1명에서 9명이라고 하고 등호라고 이렇게 확정지어서 쓰기는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의미상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예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7x 더하기 4 마이너스 9에 x 마이너스 2가 한 명에서 9명이잖아요. 는 한 명에서 9명까지 이런 식은 없어요. 의미가 이렇다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려면 바로 이 부분을 부등식으로 바꾸면 돼요. 따라서 얘가 한 명에서 9명까지요. 이렇게 되는 연립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부등식 활용으로 나온 거죠. 이걸 풀어라. 이 얘기죠. 자, 풀어볼까요? 일단 가운데 있는 식을 깔끔하게 정리하죠. 7x 더하기 4 마이너스 9x 18은 9 마이너스 2x 더하기 22가 1 그리고 9. 자, 원래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연립으로 풀어야 되는데 양쪽 끝이 상수고 x가 가운데 하나밖에 없으면 동시에 세 개를 진행합시다. 어떻게? 22, 22, 21을 빼죠. 뺄 때도 부등호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22를 빼면 마이너스 21이고 여기서 또 마이너스 22가 되니까 마이너스 23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세 군데를 마이너스 2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2분의 21 x 2분의 13이고 부등호가 다 반대가 되겠죠. 나왔네요. 이게 학생수죠. 그런데 학생이 0.5명이라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대충 얼마입니까? 21 나누기 2니까 10.5보다는 작거나 같고 얘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건 얼마입니까? 62, 6.5. 그러니까 학생 수는 7, 8, 9, 10명까지 범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아니라 의자 수는 x의 개수의 최대값은 10개 이렇게 찾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까지 부등식을 한번 우리가 풀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2차 부등식 또 연립부등식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얘네들은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해서 이미 선생님하고 앞에서 이야기할 때 다 배운 겁니다. 그러면 2차 부등식에 있는 내용들을 몇 개를 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확인 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1번 x의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이러면요 일단 요령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최고창의 개수를 플러스로 놓고요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기준이 여기가 플러스일 때 0보다 크면 대부분은 해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에요.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 숫자하고 여기에 숫자는 이게 0이 됐을 때의 해입니다. 이거의 해가 여기 두 개죠. 그러니까 여기가 2, 3은 6에서 안 나오죠? 1, 6으로 계산해야겠네요. 1 곱하기 6에서 한쪽에 마이너스 이렇게요. 그러면 해는 1 또는 마이너스 6이죠? 그러므로 이게 답입니다. 1번은. 2번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답이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0보다 크니까. 그리고 해를 구해봅니다. 그런데 x가 2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하, 이거는 두 개로 됐는데 2 하나밖에 안 나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는 이렇게 푸는 거 예외죠. 이럴 때는 오리지널 방법인 그래프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됐죠? 이걸 그리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고요. x축과 한 점에서 닿습니다. 얘가 바로 2죠.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닿는 지점이 바로 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니까요. 해가 하나밖에 없어서 2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0보다 큰 부분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지점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 부분, 그리고 여기는 빠져요. 왜? 이건 0이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이죠. 자, 이 빨간 부분이 우리가 만족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빨간 부분에 해당하는 X축의 범위를 여기다가 또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2 빼고도 합니다. 따라서 2번의 답은 어떻게 써줘야 되냐? 이렇게 써줘야 돼요.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아니면 X는 2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둘 중에 아무거나 써줘도 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었던 유형과는 달리 두 번째는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생각하자가 제일 중요했죠. 세 번째도요. 원래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보다 클 때는 양쪽으로 이렇게 꺾여지지만 0보다 작을 때는 가운데로 모아지죠. 그리고 등호가 있으니까 경계선도 들어가고요. 여기 두 개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자, 해를 구하려고 봤더니 안 구해줍니다. 왜냐? 판별식을 써볼게요. 짝수차 B'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요. 자, 이렇게 못 구할 때는 아까부터 어떻게 하자고? 그래프를 생각하자. 자, 이 그래프입니다. 아래로 블록이죠? 그 다음에 X축이 있는데 위로 뜹니다. 왜냐? 판별식이 0보다 작았잖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아까도 얘기합니다. X축과 만나는 두 지점이 2차 방정식의 해인데 만나는 두 지점이 없다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그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수 있으면 X축 위에 뜨는 이 그래프밖에 안 그려져요. 그런데 부등식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아라는 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이 그래프의 모양에서는 없지요. 따라서 3번은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차 부등식을 풀 겁니다. 지금부터. 알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별식을 따져서 내용을 이해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밑에 있는 확인 문제를 지금 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를 확인해 보죠. 0보다 작으면 일단은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근을 구하려고 방정식을 풀어봅니다. 근이 나오네요. 1, 2에 이렇게요. 그러면 1과 2다. 이게 1번의 답입니다. 2번도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경계선 포함해서 이렇게 되고 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쟤는요 판별식을 써볼게요. 근이 잘 안 보여서요. b제곱 마이너스 4 a c 했더니 판별식이 제로네요.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이꼴 0이 나와서 하나밖에 없죠. 근이.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이죠. 그리고 x축과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자, 그래프가 그려졌으면 이건 답이 아니고요. 이제 스페셜한 케이스죠.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이 그래프에서 찾아야 되는데 요 지점 하나입니다. 빨간 걸로 표시할게요. 요 지점 하나예요. 같아도 되잖아요. 등호가 있으니까. 따라서 답은요.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나 써줘야 돼요. 부등식의 해지만. 원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3번을 풀면 항상 여기를 플러스로 놓고 푸는 겁니다. 기준이. 안 그러면 내용이 달라지니까. 일단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은 0보다 크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면 답은 이렇게 되는 거를 일단 기준으로 생각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찾아야 돼요. 그게 근입니다. 근인데 인수분해하면은 6이 나오는 게 있을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써봤어요. B'의 제곱 3, 3은 9 마이너스 AC 0보다 작아서 근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를 이용합시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없어서 위로 뜹니다.
그런 상태에서 0보다 큰 지점을 표시하니까 전부 다죠. 이 노란 부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는 실수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이쪽과 이쪽이 끝없이 뻗어가니까 해당하는 x축은 모든 실수죠.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해는. 자, 이렇게 스페셜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래프를 이용하고 판별식이 사용된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지금 선생님이 풀었던 방법대로 그래프를 이해해서 접근해야 돼요. 확인 3번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확인 3번의 첫 번째 문제를 푸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0보다 크게 돼야 된대요. 그러면 그래프를 생각합시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입니다. 2차 함수가. 그런데 2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딱 한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 것밖에. x축 위로 아래로 볼록이 뜨게 그려지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이 그래프가 0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라고 확정이 됐죠.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없는 거니까 이것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에서 k가 구해질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알겠죠? 그럼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k는 2차 부등식이죠?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죠. 바로 이렇게 1번을 풀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번 더 연습하죠. 자, 2번 이렇게 돼 있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플러스 값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함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래프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1단계 x축 위에 뜬다. 또는 x축에 붙었다까지 가능합니다. 등호가 있으니까. 그러면 2단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만 쓰는 거야. 그럼 이것의 판별식이 0보다 작든지 이러면 작잖아요. 같든지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k의 범위를 정합니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거나 같든지. 0보다 이거 2차 부등식이니까 경계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4하고 마이너스 4죠. 이게 k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거지. 이해해가지고 그래프의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한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이제 이쪽도 확인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 쪽에서. 자, 다음을 구하자. 해가 이렇게 되는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2차 부등식이 있는데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거를 풀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a하고 b를 찾아주면 되는데 어떻게 찾냐?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꼴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3하고 7이란 얘기죠. 이게 근이었잖아요.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이 4인데 그게 마이너스 a.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1인데 그게 b. 끝. a, b를 여기다 넣어주면 이게 1번의 답이었어요. 자, 2번도 보죠. x제곱의 계수가 1이면 1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부등식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부등호가. 근데 이거를 풀었던 결과가 마이너스 6에서 5입니다. 그러면 0보다 작다죠. 그리고 나선 2차 방정식 x의 제곱 ax 플러스 b 이꼴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6과 5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가 근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근의 합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A, A는 1이죠. 근의 곱 마이너스 32 B, 그걸 여기다가 넣어주면 2번의 답. 자, 세 번째, x제곱의 개수가 3입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0, 부등호 몰라. 이걸 풀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대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야. 따라서 0보다 커야죠. 그래야 양쪽으로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3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의 해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여기가 방정식의 해니까.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근의 합 마이너스 3분의 7이죠. 그것은 마이너스 3분의 a랑 같아야 돼요. a가 아닙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3이 1이 아니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는 것들을 갖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죠. 이렇게 해서 a는 7이다. 금방 알았죠? 두 근의 곱 플러스 3분의 2죠. 는 3분의 b죠. 따라서 b는 2. 이렇게 찾는 겁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4번은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리고 0. 자, 이걸 풀었는데 답이요.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3 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부등식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얘를 이렇게 풀려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푼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6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가 된 얘를 풀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오리지널은 이게 0보다 작으면 얘는 0보다 컸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6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이꼴 0의 근이 3분의 1과 2분의 3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풀어야 돼요. 여기서 푸는 게 아니라 여기 두 근의 합이 통분해야겠죠. 6분의 2, 9, 11, 은 6분의 a가 돼서 a가 11.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2분의 1이죠. 는 6분의 마이너스 b 6을 곱해줘서 3. b는 마이너스 3. 이게 답입니다. 계산은 이쪽으로 했어도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이래서 부등식을 보고 우리가 거꾸로 답을 찾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됐고요.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fx가 gx보다 작은 부분을 풀어라. 그럼 여러분 이걸 세로로 이렇게 똑바로 선을 그으면서 gx 직선이 더 큰 지점을 찾아야 돼요. 어디까지? 여기까지네요. 여기 이 왼쪽입니다. 이쪽들은 전부 다 gx가 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하나 찾았어요. 그걸 여기다 표시하면 마이너스 1 이쪽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큽니까? fx가 커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 5부터 다시 gx가 크죠. 곡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따라서 5부터 이게 1번의 답입니다. 요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세로로 그어가면서 누가 큰지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냥 보면 헷갈리잖아요. 자, 그 다음엔 이번에는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세로로 그어볼까요? 여기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마이너스 2까지죠. 마이너스 2 다음부터는 둘 다 플러스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2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는 둘 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래서 여기 뒤부터는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2분의 3.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가다가 어디서부터? 4까지. 4 다음부터는 둘 다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4까지 이렇게 찾는 훈련을 해라. 그래야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보고 함수값을 보고 찾는 겁니다. 세로로 그어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예제는 얘를 풀자 최고차의 계수가 플러스가 되는 걸 기준이니까 얘네들을 다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2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줍시다. 보기 좋게. 그리고 얘를 풀 겁니다. 그러면 근을 구해보도록 하죠. 일단 1, 2에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3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1, 3에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수분해 될 때는 빨리 구하는 요령대로 합시다. 여기가 근이니까요.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이게 1번의 답이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2번도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죠.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일단은 근부터 구해보자. 없으면은 판별식 써서 스페셜한 케이스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근이 편할 것 같죠. 먼저 2는 4에 이렇게 3, 1, 6, 2 빼면은 되는데 뺄 수가 없네요. 다 플러스니까. 그러면은 판별식을 한번 써볼까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판별식이 0보다 작네요. 그러면 그래프를 생각하자. 아래로 블록이죠. 0보다 작죠.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0보다 작은 부분이 그래프에 없죠. 2번은 답이 뭐가 된다고? 해가 없다죠. 0보다 작은 부분이 그래프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고요. 3번은 마이너스 곱하고 해결해야겠죠? 4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 보자. 2는 4에 3, 3은 9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2가 되네. 그래서 중근을 갖죠. 근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한 군데서 만나죠. 그게 얼마?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작은 부분은 없고요. 같은 부분은 있어요. 여기 하나. 따라서 답은 x 이꼴 2분의 3 하나가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풀어라. 앞에서 계속 연습했던 내용입니다. 2차 부등식을 푸는 요령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형 3번을 지금 한번 해보겠어요. 유형 3번은 자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그래프로 그렸더니 마이너스 2보다 작고 1보다 크다인데 얘는 0보다 작으면 원래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죠? 그럼 그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예, 여기 a 값이 음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이걸 푸는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풀었을 때에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6 이꼴 0의 해가 마이너스 2하고 1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을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1이죠. 그거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죠.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죠. 그거는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6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므로 얘랑 자리를 바꾸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a가 음수였다고 얘기했잖아요.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플러스 3이 돼야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a, b 값을 다 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설명했어요. 자, 다시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제 4번을 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종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로 볼록하면서 뜨거나 닿거나 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a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먼저 얘가 2차 부등식 때나 이렇게 쓰는 거잖아. 2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a가 0이면. 그래서 a가 0이면 어떻게 될지를 꼭 생각해야 돼. a가 0이면 5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0보다 크니까. 크거나 같다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a는 0이 될 수 있고요. a의 범위를 구하잖아. a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따라서 ax의 제곱 2ax 플러스 5 이꼴 0의 판별식이 0보다 작든지 같든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서 그래서 판별식을 씁니다. b 프라임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므로 a의 범위가 모아지겠죠. 그리고 인수분해 되죠. 0하고 5입니다. 그리고 a는 0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여기도 들어갔고 또 들어갔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a의 범위가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푸는 게 대표 유형 4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163쪽까지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죠?